여러분, 가입한 보험이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올해로 제가 18년차 설계사인데요. 저 역시도 무려 10개가 넘는 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정말 알면 알수록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껴서 4가지 보험을 빼고 불필요한 보험들은 전부 해지했고요. 매달 10만 원짜리 보험이라도 20년을 납입하면 2,400만 원이고요. 이런 보험들이 3, 4개만 있어도 내 평생 1억에 가까운 돈을 보험료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은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가입하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수천만 원짜리 보험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설계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되는 보험들이 있는데요. 내가 아프거나 다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보험료를 감당하기에는 매월 들어오는 소득은 한정돼 있고 더 이상 지출을 늘리기는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이 없어도 반드시 필요한 보험 4가지를 안내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들도 보험이 많아봐야 3, 4개 정도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한 관계성으로 가입을 하셨거나 또 보험 권유 전화로 성급하게 가입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보험 가입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전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험을 알아보다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못 가입된 거구나 하고 깨달으시고 뒤늦게 또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이가 많아져서 보험료도 올라가고 병력도 생겨서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매월 10만 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하면 20년간 총 2,40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2,400만 원짜리 상품을 24개월 할부로 나눠서 가입하는 개념인 거죠. 월 비용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총 납입한 금액으로 확인해 보니까 무려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하실 때 그냥 지인의 권유로 전화 한 통으로 판단해 가지고 구매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 금액이면 부자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구매할 것 같습니다. 지인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 믿고 가입하실 게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검색만 해보셔도 어디가 가장 좋은지 또 어디가 더 저렴한지 이런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고 또 보험 설계사의 말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시청하셔도 앞으로는 보험 가입에 실패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게끔 제대로 된 정보로 혼자서 제대로 가입할 수 있게 제가 꿀팁 전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혹시 모를 질병과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건강 상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위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 심장질환과 같은 중대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치료를 해야겠죠. 남들보다 더 좋은 치료, 또 비싼 치료를 받으면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완치율도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치료 비용이 충분하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거나 장기적인 치료로 이어지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소득이 끊깁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있어야 되고 병원비도 있어야 되고 또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집 대출금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정지출 비용들은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 아픈 사람이 가장이라면 집안의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보험, 고민할 필요 없이 첫 번째는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는 이 실비보험. 이 실비보험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돌려주는 보험이죠. 실제 손해본 비용을 돌려주기 때문에 실손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제가 단 한 가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실비보험을 선택할 만큼 가장 중요한 보험입니다. 다만 실비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 2번의 경우 1세대 실비는 100%를 보장을 하고요. 2세대 실비는 90%, 또 3세대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 또 3세대 실비의 경우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70% 보장을 하고요.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을 합니다. 실비보험의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수증 보시면 각 항목들이 나눠져 있죠.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공단 부담금이 396만 원이고요. 실제로 내가 병원에 납입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 129만 원과 전액 본인 부담금 만 원, 그리고 선택진료 이외에 비급여 50만 원을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이고요. 그럼 진료비 총액 596만 원에서 396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을 해줬으니까 남은 200만 원을 실제로 내가 병원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금액 중에서 선택진료로 항목 보이시죠? 이 선택진료는 어떤 거냐면요.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의사를 지정해서 진료받는 비용인데 이 선택진료로 이 비용은 실비에서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20만 원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129만 원과 비급여의 선택진료로 이외 50만 원 등 이 나머지 180만 원을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1세대의 경우 입원으로 처리되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비 약 600만 원 정도에서 내가 실제로 내는 비용은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1순위로 준비를 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일부 보상이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죠. 정신 및 행동장애나 임신 출산 관련,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등을 제외하면 이 치료 목적의 병원비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도 정말 합리적인데요. 4세대 실비 여성 기준으로 보면 20세는 만 원이 채 안 되고요. 40세 여자는 2만 원 초반대, 60세 여자분도 4만 3천 원대 보험료입니다. 보장 한도는 급여 항목 5천만 원, 그리고 비급여 5천만 원 이렇게 합산해서 총 1억 원 한도로 보상이 되고요. 만약에 1억 원을 다 소진했다고 해도 매년 1억 원 한도가 리필되기 때문에 한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비에는 정말 중요한 혜택이 있는데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성 특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부담금으로 발생한 비용 2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다 돌려받게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들어보자면 만약에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질병으로 치료받고 연간 급여 항목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 기준 자기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아야 되는 돈은 4천만 원인데요. 그렇지만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도 덕분에 4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자기부담금은 아무리 많아져도 이 2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둔 겁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은 언제든 내게 찾아올 수 있는 아프거나 다쳐서 생기는 이 경제적인 위험을 보다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필수 보험이자 1순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달에 보험료가 10만 원, 20만 원 납부를 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게 갱신형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이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해결 방법은 언젠가는 실손 전환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이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4세대 실비보험 기준으로는 급여 부분에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이 비급여 부분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없고 또 곧 새로 출시된 5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야 된다면 이 비중증 질환의 자기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고 계속 보상 비율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3대 진단비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3대 진단비 보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질병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나 뇌, 심장 질환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암, 뇌, 심장에 대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치료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돼서 오게 되는 소득 상실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료받는 동안 대부분은 근로활동을 중단해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간병 상태가 지속되면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일상생활도 무너지게 되겠죠. 좋은 치료도 받아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또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에 또 집이 있다면 대출금 위에 고정 지출비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모아둔 재산에서
사용을 해야 되죠. 의료기술의 발전과 조기검진 등으로 인해서 완치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으로 이런 경제적 상황을 대비한다면 3대 진단비 중에서도 특히 암 치료에 대비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암 진단비 보험은 크게 일반암, 그리고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고해감은 암 중에서도 치료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뇌암, 백혈병 등을 말하고요. 일반암에서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고해감은 필수는 아니고요. 이 소해감이라는 부분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이 생식기암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일반암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무엇보다 일반암이 가장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 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전부 일반암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암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를 메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암에 속하지 않는 유사암은 일반암의 20%까지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회사마다 보장하는 일반암의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간혹 유사암의 범위에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암 쪽인 대장점막 내암을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이나 소해감으로 분류해서 일반암 진단비의 10%나 20% 정도 지급하는 회사는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내가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소해감 진단비로 불과 몇백만 원 수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 점검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외 암치료비와 관련해서 추천드리는 특약은 비급여를 집중 보장하는 암치료비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은 암의 진단이 되고 나서 비급여 암 로봇 수술, 표적이나 면역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 또 양성자와 중입자 치료를 보장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 또 비급여 암치료 특약에서는 매년마다 1회에 한해서 보험의 만기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주요 치료비 3천만 원에 가입을 하고 나서 암 진단이 돼서 10년 동안 암 치료를 계속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3천만 원씩 10년 동안 총 3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 암치료비 보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암 진단비에서 보상받기 어려운 재발암이나 이 전이된 암도 동일하게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설마 암이 여러 번 오겠냐 싶기도 하겠지만 이 전이암으로 진단되면 치료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치료비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이암으로 진단받는 통계가 암 환자의 약 5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치료비 보험 이 세 가지를 가입해야 이 처음 발생된 원발암과 재발이나 전이암까지 완벽하게 암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암 다음으로 중요한 게 뇌와 심장 질환의 경우죠. 이 뇌질환은 뇌혈관 질환 보장의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뇌혈관 질환 보장 속에 뇌졸중이나 뇌출혈 진단비를 포함하면서 또 뇌동맥류라 불리는 기타 뇌혈관 질환, 또 질병 코드로 I67,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과 장애 등의 진단도 포함이 됩니다. 심장 질환의 경우는 빈맥이나 심방세동, 부정맥, 심부전증을 포함하는 심장 질환보다는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면 가성비가 좋고요. 진단비는 환자 비중이 높은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하시고 수술비는 허혈성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심장질환으로 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시면 가성비 좋게 필수보험 준비는 완료입니다. 하지만 큰 질병이 3대 질병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질병 대비를 원하신다면 그 다음으로 저는 수술비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이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새로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의 보상 비율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인데요. 5세대 실손의 경우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뉩니다. 이 중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증 질환은 암내 심장 질환을 비롯해 희귀 질환, 난치성 질환, 치매 등을 말하고요. 해당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중증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증의 경우 이번 1회당 300만 원 한도로 연간 1000만 원 보상 한도를 정해뒀는데요. 연간 5천만 원 한도에서 1000만 원으로 보상 한도가 줄어들면서 자기 부담금 역시도 50%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실비 역할이 앞으로는 많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되죠. 특히 수술을 받는 경우 로봇 수술의 경우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병원비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13년 4월 이후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2028년 4월 이후부터 15년이 도래하는 시기부터 모두 이분들은 5세대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 비중증 질환의 경우 보험에서 따로 진단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비로 준비하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또 중증 질환이라고 해도 심장이나 뇌질환 등의 수술비는 2023년 수술 통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3천만 원 넘게 수술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 비용이 3,682만 원이라고 하면 실손보험이 있어도 이 자기부담금 30%라고 한다면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과거 1세대, 2세대 실비는 결국 50대, 60대, 70대가 되다 보면 보험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실비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실비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든든한 의료비를 대비를 위해서면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통원으로 수술받는 시대가 온다면 이 실비보험의 입원 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통원 한도인 20만 원 또는 3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수술비 보험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딱 두 가지 수술비 보험이면 충분한데요. 첫 번째는 1에서 5종 수술비, 두 번째는 주요 성인질환 수술비라고 불리는 엔대 수술비,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먼저 1호종 수술비의 경우는 질병의 종류와 수술의 방법에 따라 분류합니다. 1종과 2종 수술의 경우는 비교적 경증 질환에 해당되는 수술이 많은데요. 1종 수술에는 백내장, 치획, 제왕절개, 하지정맥류, 또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나 안검내반증, 그리고 2종 수술에서는 대표적으로 내시경하다가 시행하는 대장용종절제술을 비롯해서 맹장영유라 불리는 충수절제, 그리고 신경소현술과 같은 척추 비관혈 수술, 또 엄지발가락이 변형으로 생기는 무지반증 수술까지 가장 많이 청구되는 수술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1에서 2종 수술보다 3에서 5종 수술비 보상 한도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5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악성신생물인 암수술이나 여기에 로봇 암수술이 포함이 되고요. 5대 장기라 불리는 심장이나 간, 폐, 신장, 췌장 이식 수술, 또 대동맥 수술, 뇌와 심장 관열 수술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질환 수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종 역시도 주요 장기 수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 1호종 수술비 가입할 때는 특히 3종에서 5종의 가입 금액을 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은요, 암, 뇌, 심장 질환이라도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3종과 5종으로 나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관열이라고 하면 의사가 직접 병변 부위를 시행하는 수술을 말하고, 비관열은 내시경이나 카테터 등 기구를 이용해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악성 신생물인 암 수술을 받더라도 비관열 수술이라면 질병 1호종에서 3종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개복이나 개흉, 또 로봇 수술과 같은 관열 수술의 경우는 5종 수술로 분류됩니다. 이 수술비 보장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뇌와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비관열 수술로 받게 되면 3종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협심증을 예로 들면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 같은 경우 이 비관열 수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비관열 수술은 대부분 3종 수술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대질환 수술이라도 보장 금액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해야 되는 수술비가 주요 성인질환 수술비라 불리는 엔대 수술비입니다. 보통은 회사마다 명칭이 좀 다르긴 한데 119대, 140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표 수술 특약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뇌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신장질환, 간질환, 고혈압 및 당뇨 등 폐질환, 만성 성인질환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수술비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수술의 방법으로 보상 금액을 다르게 분류하는 1에서 5종 수술비와는 다르게 진단 코드로 보상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관열이든 비관열 수술이든 차등 없이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보상 금액을 관열과 비관열로 나눠 차등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고요. 따라서 좀 더 완벽하게 수술비 보험 구성을 위해서라면 1, 5종 수술비, 그리고 뇌, 심장 등의 주요 성인질환의 비관열 수술비까지 대비가 필요하면 이 엔대 수술비 이 두 가지를 같이 설계안에 포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일상생활 중 또는 우리 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바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이 보험이 언제 쓰이냐면요, 우리 집 아래층에 누수사고가 났을 때, 또 길을 가다 실수로 부딪혀서 상대방 휴대폰을 파손했을 때, 또 카페에서 커피를 쏟아서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망가뜨렸을 때, 또 겨울철 스키 타다가 상대방이 다쳐서
병원비들을 보상해줘야 되는 상황 등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이처럼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한 사고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험료는 40세 여자 3년 갱신형 기준으로 3,081원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 사고에 대비한 피해를 위해서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필수 보험 중에 하나겠죠. 다만 여기서 보상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일상생활 중 피해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는 보장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정리해보면 실비보험, 그리고 3대 진단비 보험, 그리고 수술비 보험,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보험 이 정도만 잘 준비하셔도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리스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보장인데도 누군가는 저렴하게, 누군가는 또 수백 수천만 원 더 비싸게 가입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험 가입 전 꼭 아셔야 될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갱신형 말고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사무직 기준으로 10년 갱신형 보험이 처음엔 한 3만 원대로 저렴해 보이지만 50세 시점에는 약 8만 3천 원, 60세 시점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18만 8천 원대. 70세 보세요. 34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80세는 48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험사에서 예시를 해두었습니다. 게다가 90세나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그 나이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반면 비갱신형은 처음에는 보험료는 갱신형에 비해서 당연히 높겠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납부하면 정해진 만기까지 돈을 내지 않고 쭉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납입면제 특약인데요.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병으로 진단받을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진단비는 그대로 받고 보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건 정말 무조건 넣어야 하는 특약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또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을 반드시 추가해 주는 게 좋은데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의 50%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납입 기간은 가능한 짧게 구성하자입니다. 25년이나 30년 납으로 늘리면 월 보험료는 줄어들겠지만 총 납입 보험료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30년 납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20년 납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해지환급금 없는 무해지형으로 선택하자입니다. 무해지형이라고 불리는 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납입 중 해지하면 환급금은 0원이지만 대신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물론 중간에 해지할 목적이 아니라면 무조건 무해지형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병 이력이 없다면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표준체 상품 대비해서도 30% 이상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 있어도 매년 할인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입이 가능한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보험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또 많이 든다고 튼튼한 것도 아닙니다.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4인 가족 보험까지 합쳐서 100만원 넘게 나간다면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을 정확하게 알고 내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만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진짜설계사 보험분석팀에서는 10년 이상의 보험 전문가들이 1대1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